최근 여론을 들어보니까 부동산에 살충제만 뿌리는 문제인식 규제는 허당 정책, 땜질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우선 장관님, 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은 기존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비슷한 방향성을 띠고 있죠. 어떤 정부와의 방향성을 떠나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참여정부 시절에 뛰는 집값을 잡겠다고 그 임기 5년 동안에 12차례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서울 집값만 57% 상승시킨 사례를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정책을 늦게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LTV DTI 규제 정책을 내놓은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너무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울과 강남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저금리 현상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서울 그리고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유동자금이 과잉이 있었고 이 과잉된 자금들이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몰려서 투기 수요가 몰려서 거기에서 부동산 값의 폭등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세력 탓으로 규정을 하고 서울을 투기판으로 서울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투기 자본이 그 지역에 과다하게 몰렸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게 표현을 강남 하셨죠. 시민이, 강남 구민이 투기꾼이라고 장관님?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장관님. 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잘 질의하십시오. 들어주세요. 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뭐가 사실과 다릅니까? 강남 구민을 투기꾼이라고 한 적 제가 없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관님이 투기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맞습니다. 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투여 수요는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국민들,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 또는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집 한 채를 가진 국민들까지 투기 혐의자로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이 서울과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 주택 보급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연말에 97.6%입니다. 그러면 전국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가 되면 10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만 이렇게 유독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주택 보급률 산출을 위해서 활용되는 일반 가구에서는 외국인 가구와 고아원 또 기숙사 등 이런 집단 가구는 제외된 만큼 이를 감안해서 총 가구 수를 적용하면 서울 주택 보급률이 90%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고 여기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서울의 실제 주택 보급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연구원 보고서 역시 2016년에 기준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55가구인데 프랑스는 이제 605가구 또는 뉴욕 등등 굉장히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서울의 경우에는
개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을 재건축, 재개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강남의 경우는 3, 4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 굉장히 격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강남의 음마 아파트 같은 데 한번 와보셨나요? 지나가 봤습니다. 네, 현장은 안 보셨죠?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너무 오래됐고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가 굉장히 날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신다 그러면 과연 그런 국민들 앞에 그런 말 표현을 하실 수 있을래는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전방위식 규제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고, 또 그 LTV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음마 아파트인데 가서 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처럼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오래되어 낡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지금 그래서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포 주공이라든가 삼성동의 홍실, 압구정 5단지와 같은 재건축 사업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관께서는 전국에서 최저 주거 기준이 미달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102만 호의 가구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수는 102만 7천 가구로 돼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르죠? 맞습니다. 통계가? 102만 가구 정도 됩니다. 200만이라고 지금 그러셨던 걸로 102만 알고 가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3만 1천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네. 네. 그리고 수도권 53만 1천 가구 중 절반 정도인 25만 5천 가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낡고 비좁은 오래된 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를 틀어막고 부동산 주기기 살충제만 마구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인기 영합에 함몰된 어설픈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애꿎은 서민들만 전세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고, 땜질시 구제책은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서울과 비서울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인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이번 부동산 정책을 철회하고 재건축 시장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공급 확대는 물론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주택 통계를 말씀하실 때 몇 가지의 이제 착오가 있다,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계에도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은 주거로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를 서로 상쇄시키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올 연말에 97.6% 정도가 되는 것이 맞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주거 기준이 3평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재건축 아파트 단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그 서울 지역의 공급 문제에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일제히 보도가 되었다시피 올 9월달부터 물량 폭탄이라고 할 만큼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해 28만 6천 가구고요. 수도권에 28만 6천 가구고 서울에 7만 5천 가구, 강남에서도 1만 9천 가구로 5년 평균 1만 7천 호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보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여론을 들어보니까 부동산에 살충제만 뿌리는 문제인식 규제는 허당 정책, 땜질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우선 장관님, 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은 기존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비슷한 방향성을 띠고 있죠. 어떤 정부와의 방향성을 떠나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참여정부 시절에 뛰는 집값을 잡겠다고 그 임기 5년 동안에 12차례나 부동산 규제 정책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몰려서 투기 수요가 몰려서 거기에서 부동산 값의 폭등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세력 탓으로 규정을 하고 서울을 투기판으로 서울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투기 자본이 그 지역에 과다하게 몰렸다고 얘기를 아니, 했지. 그렇게 표현을 강남 하셨죠. 시민이 강남 구민이 투기꾼이라고 장관님?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장관님. 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잘 질의하십시오. 들어주세요. 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뭐가 사실과 다릅니까? 강남 구민을 말씀 투기꾼이라고 한 적 들어주세요. 없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벽을 쏟아부었지만 서울 집값만 57% 상승시킨 사례를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정책을 늦게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LTV DTI 규제 정책을 내놓은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너무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울과 강남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저금리 현상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서울 그리고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유동자금이 과잉이 있었고 이 과잉된 자금들이 10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만 이렇게 유독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주택 보급률 산출을 위해서 활용되는 일반 가구에서는 외국인 가구와 고아원 또 기숙사 등 이런 집단 가구는 제외된 만큼 이를 감안해서 총 가구 수를 적용하면 서울 주택 보급률이 90%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고 여기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서울의 실제 주택 보급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연구원 보고서 역시 2016년에 기준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55가구인데 프랑스는 이제 605가구 또는 뉴욕 등등 굉장히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장관님이 투기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맞습니다. 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투여 수요는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국민들,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 또는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집 한 채를 가진 국민들까지 투기 혐의자로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이 그렇게 한 부분에 적 대해서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이 서울과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 지역 주택 보급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연말에 97.6%입니다. 그러면 전국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가